네, 여러분 예기치 않게 분량 조절에 실패를 해서 우문론이 5번째 영상까지 오게 됐는데요. 5번째 영상은 정말 짧게 마지막 페이지만 보면 되니까요. 부담 없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 시간이 자꾸 늘어나네요.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얘가 없어졌고 언제부터 사용됐고 했는지에 대한 정리인데요. 자, 여러분 15세기 같은 경우가 언제냐면 후기 중세국어가 시작하는 1400년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1446년에 반포됐죠. 그래서 요 시기에 중세국어를 15세기 국어라고 하고 15세기 국어의 대표적인 작품이 여러분들 배우게 되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던가 용비어천가라던가 이런 작품들, 뭐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작품들, 이런 작품이 15세기 국어고요. 16세기 국어로 가게 되면 소학원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국어예요. 그래서 15세기에서 16세기 작품 해당되는 거 뭐 있는지 알아두시고 각각 1400년대랑 1500년대에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생기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운 같은 경우 보도록 하죠. 여기 선생님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애는요, 15세기에 쓰였어요. 즉,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가에는 쓰인 글자입니다. 순경음, 비읍, 여린, 히읗, 반치음 요렇게입니다. 그리고 예디응이랑 아레아 쓰였고요. 아레아는 첫 번째 음절일 때는 음가 아, 두 번째 음절 이하일 때는 음가 으 둘 다 살아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15세기에는 순경음, 비읍, 여린, 히읗, 반치음, 예디응, 아레아 모두 살아있었고요. 자, 이게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자, 순경음, 비읍, 여린, 히읗, 반치음 사라졌죠. 그래서 16세기에는 순경음 비읍 없고 여린 이읍 없고 반치음 없는 겁니다. 순경음 비읍 여린 이읍 반치음 15세기까지만 있었고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리고 용비어천과 석보상절에만 드러납니다. 자, 16세기 국어 소학원회로 가게 되면요. 순경음 비읍 여린 히읗 반치음 사라지게 되고 예디응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아래야 자, 첫 번째 음가 아까지 기억나고 있습니다. 16세기 후반에 가면요. 아레아가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발음으로 나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17세기 예디응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순경음 비읍, 여린 이읍, 반치음 쓰이던 게 16세기로 지나가면서 사라지게 됐고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쭉 쓰였던 예디응은 17세기로 가면서 사라지게 됐고요. 아레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음절 음가 아, 두 번째 음절 이하 음가 으 둘 다 살아있다가 16세기 되게 되면 16세기 말에 가면 음가가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음가가 먼저 사라지고요. 17세기, 18세기까지 첫 번째 음절에 아 발음만 남아있다가 18세기가 되게 되면 첫 번째 음절 아 발음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순서 알아두세요. 어두장구는 중세시대에 쓰입니다. 15세기 국어, 16세기 국어 둘 다 쓰여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소학원에까지 다 드러나고요. 뒤로 17세기로 가게 되면 어두장구는 시옷계 합용병소로 변화하게 되면서 된소리 발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17세기 어두정군 사라집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따지게 보면 순경음, 비읍, 여린 이읍, 반치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예디응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음절 아 발음 이에, 두 번째 음절 으 발음 아래아 사라지고요. 그리고 17세기가 되면 어두자음군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자, 모음 조화는 중세시대 엄격했다가요. 소학원의 시대 16세기로만 가도 문란해지기 시작하고요. 17세기 근대국어 시작하게 되면 완전히 파괴됩니다. 명사형음이 보도록 하죠. 명사형음이 15세기에는 옴과 움 둘 다 사용이 되고요. 양성모음 뒤에는 옴. 자, 음성모음 뒤에는 해서 해서 모음조화 지키면서 명사어미가 사용되다가 16세기 가면서 옴과 음의 구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학원에 보면 비르, 소미오 이런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비르, 옴이요 이렇게 붙게 된 단어인데 비릇 같은 경우는 음성모음이죠. 그런데 뒤에 음이 아니라 옴이라고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란해지고 명사형 어미에 기자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가고 현대국어로 오게 되면 명사형 전속어민 음과 기가 남게 됩니다. 자, 르 불규칙 같은 경우, 자, 르는 현재는 불규칙이에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규칙 활용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 르나 이렇게 생긴 애가 보이게 되면 얘는 리을 이응으로 죄다 바뀌었어요. 자, 15세기에는 르가 활용하게 되면 리을 이응으로 바뀌어서요. 다르아 이렇게 붙게 되면 요 르가 리을 이응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소학원의 시기 16세기로 가게 되면요. 닐러 이래요. 니르아, 니르어 이렇게 붙을 때 이 르가요. 리을 이응이 아니라 리을 리을로 활용하게 되면서 닐러 이렇게 됩니다. 닐어가 아니라. 그래서 리을 리을로 활용하다 17세기로 가면 리을 니은으로 근대 국어가 되면 리을 니은으로 활용하다가요. 이게 쭉 지속되다 현대 국어로 오게 되면 다시 리을 리을로 활용하게 되고요. 현대 국어는 르 불규칙 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규칙 활용이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15세기 동국정원식 표기 아주 잘 지켰어요. 이상적인 한자음 기록합니다. 흉기계 달아 이렇게 기록하죠. 근데 18세기가 되게 되면 증자가 공자가 증자 다려 이래서 공자 증자 자 현실적인 한자음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자를 기록할 때 종성에 음가가 없다고 이응을 표시해주지 않는 경지에 오게 됩니다. 동국정원식 표기 15세기 때는 이상적 한자음대로 기록하다가 16세기 되게 되면 종성에 음가가 없으면 자자에 이렇게 그냥 써줘요. 증자, 공자 이래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한자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자를 기록할 때 밑에 음가가 없다고 이응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자까지만 기록합니다. 자, 15세기에는 팔종성법을 써요. 근데 15세기에 나온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작품에는 팔종성법 안 쓰이죠. 용비어천가는 팔종성법 대신 종성부형 초성이라고 하는 걸 받침에도 표현하고 있는 형태음수적 표기가 용비어천가 가면 쓰이게 됩니다. 팔종성법이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15세기 국어고요. 그게 16세기까지 유지가 되다가 17세기가 오면 칠종성법이 돼요. 받침의 발음이 중세시대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응 이렇게 됐다가요. 칠종성법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서 시옷이 빠져서요. 가느다란 물방울 우리가 지금 현대 받침의 발음 나고 있는 7글자만 남게 됩니다. 15세기 때는 이어적기였고요. 16세기 가면 이어적기, 끊어적기 혼재합니다. 그래서 소학원회라는 작품에 보면 어떤 건 이어 적어놓고 어떤 건 끊어 적어놔요. 17세기로 가게 되면요.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까지 막 혼재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국어로 오게 되면 우리는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어 적는 거, 끊어 적는 거 혼재해서 쓰고 있죠. 자, 띄어쓰기 보도록 하죠. 띄어쓰기라고 하는 애는 쭉 안 쓰이다 언제 최초로 쓰이느냐 하면 19세기 1800년대 쓰이게 되는데요. 독립신문 창간사라고 해서요.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를 창간하면서 독립신문을 창간하면서 해서 그 글을 써요. 독립신문 창간서 해서 거기서 글을 이렇게 쓸 때 자기가 이제부터 띄어쓰기라고 하는 걸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쓰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안 쓰입니다. 중세국어 때 안 쓰여요. 근대국어 때도 거의 안 쓰입니다. 근데 말에나 쓰이게 돼요. 국외음화는요 중세국어 때 안 쓰입니다. 근대국어 초반부터 쓰이기 시작하죠. 국외음화는 중세 때는 아예 안 쓰입니다. 띄어쓰기도 중세국어엔 안 쓰여요. 국외음화도 안 쓰여요. 두음법칙 안 쓰여요. 제음소 안 쓰여요. 자, 띄어쓰기도 쭉 안 쓰이다 19세기 1800년대 되면 쓰이게 되고요. 두음법칙은 끝까지 안 쓰이다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리면서 남한은 두음법칙 사용하고요. 북한은 두음법칙 사용하지 않는 걸로 나뉘게 됩니다. 국외음화랑 제음소화라고 하는 건 쭉 사용되지 않아요. 중세시대에 사용되지 않다가 근대국어가 시작되는 시기에 사용이 됩니다. 자, 국외음화는 여러분 먼저 알죠? 디귿, 티귿이 이모음을 만나게 되면 지읒과 치읒으로 받침나는 걸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제음소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높이라고 했을 때 우린 지금 이렇게 높이라고 쓰죠. 근데 군대에는 어떻게 썼냐면 높이 이렇게 씁니다. 피읍이라고 하는 음운을 비읍과 히읗으로 나눠서 제음소, 다시 음소 단위로 나눠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높이
피 요렇게 한때 기록을 하던 게 근대 기록이고요. 현대에는 제음소화 쓰고 있지 않고 중세도 쓰지 않습니다. 중세는 높이 쓸 때 이렇게 쓰죠. 근대로 가게 되면 히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피읍을 비읍이랑 히읗으로 다시 음소 단위로 나눠서 쓰는 게 제음소화입니다. 그럼 티귿은 어떻게 썼을까요? 디귿이랑 히읗으로 제음소로 나눠서 썼겠죠. 그걸 근대 시기에 썼고 현대 시대에는 제음소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조 표기입니다. 성조는 중세 시대에만 있어요. 중세 시대에만 있고요. 근대로 가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원순모만 언제 일어나니까 중세 시대에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28자를 물은 이렇게 가게 되죠. 그게 근대 시대에 되게 되면요. 초성자가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원순 모음인 애들 중간에 이렇게 으자가 오게 되면 얘네가 평순 모음이 우라고 하는 원순 모음으로 바뀌게 되는 게 원순 모음합니다.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는 첫 번째 조건 초성이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해서 얘네들이 순음이죠. 순음. 그래서 순음이어야 돼요. 초성이 순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중성이 으였을 때 이 으라고 하는 평순 모음이 평평한 입술 해가지고 으 발음 해보시면 입술이 으 해서 평평해집니다. 평평한 모음이 우라고 해서 여러분 우 발음해보세요. 입술이 동그라져. 그래서 원순 모음으로 바뀌게 되는 게 원순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르가 서로 사마띠아니알세 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서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현대국어로 오면서 서로가 되거든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선생님이 으가 오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으에서 평평한 입술에서 오 동그란 입술이 됐잖아요. 이거 원순 모음화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초성에 리을자가 왔죠. 그래서 원순 모음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초성에는 뭐 와야 된다? 미음, 비읍, 피읍, 쌍비 와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자, 이런 원순 모음화는 중세시대에 일어나지 않고요. 근대 지나면서 일어나고 현대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격조사 형태 보시면요. 15세기, 16세기 중세 때는 계속 이만 쓰이고요. 17세기에도 이만 쓰여요. 근대 지나가고 나서 1700년대부터요. 이랑 가가 혼재됩니다. 그럼 이 가가 쓰였다는 건 뭐겠어요? 모음 이만 쓰이는 애가 사라졌다. 뒤에 안 쓰던 애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격조사는 중세시대에 계속 이만 쓰입니다. 중세시대에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는 없어요. 가 대신에 뭐 썼습니까? 모음 이만 쓰거나 이모음 뒤에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자, 이제 품사 부분, 중세국어에서 단어 부분, 품사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